오늘은 에우르피테스의 엘렉트라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엘렉트라 어떤 인물인가요? 엘렉트라는 아가멤논과 클레타임넥스트라의 자녀로 태어났거든요. 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아가멤논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큰딸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 끔찍하네요. 클리타임네스트라는 그걸 보고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에 자기 남편을 정부와 함께 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아가멤논이라는 그리스 비극에 잘 나타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엘렉트라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엘렉트라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거기다가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랄 때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동생인 오레스테스를 다른 도시로 빼돌려서 거기에서 자라나게 하고 또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동생하고 재회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어머니의 정부와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엘렉트라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 비극하면 3대 작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세 작가가 모두 네. 공통적으로 이 엘렉트라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네. 각각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아이스킬로스는 그 엘렉트라를 직접적으로 작성하진 않았어요. 어허. 본인이 쓴 그 3부작 중에 제주를 바치는 여인에서 엘렉트라를 언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의 엘렉트라는 좀 소극적이고 약간 전통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동생인 오레스테스가 살해를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는 작품에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 당시에 보면 전통적인 여성은 남성을 좀 보좌하고 뒤에 좀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포클레스로 오면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됩니다. 아하. 그래서 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여성의 이미지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엘렉트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살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우리피데스 오면은 적극적으로 더 네네, 적극적으로. 그렇죠. 에우리피데스에 오면 네. 이거 완전히 이제 형을 집행하는 사람과 비슷하게 아하. 그렇게 변해가거든요. 어쩌면 망설이는 오레스테스를 종용해서 살해하기까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머니를 살해할 때는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 비극은 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의미가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변해가는 여성상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순종하고 남자들을 도와주는 뒤에 있었다면 이게 점점 자기 자아를 찾아가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고 나중에 가서는 더 이제 본인이 주도적으로 되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이제 여성상의 변모하고도 같은 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적극적인 여성상으로의 변모. 그렇죠.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의 엘렉트라에서는 이 엘렉트라가 미혼으로 나와요. 에우리피데스의 엘렉트라에서는 기혼으로 나와요. 네. 엘렉트라는 이제 농부와 결혼을 했어요. 이게 이제 다른 작품과 좀 대비가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영웅적인 전설을 일반 시민의 지평으로 끌어내렸다라는 평가도 있기는 한데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원래 엘렉트라라는 이름 그 자체에 미혼의 여성,
아하. 예, 그 침상을 잊지 않는 여성, 뭐 미운의 여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에우리피데스가 그리는 그 엘렉트라가 그 농부와 결혼은 했지만 부부 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은 미혼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그게 마지막에 가면 엘렉트라가 오레스테스의 친구인 필라테스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이름에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는 신을 인격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거의 인간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한테 탈영웅화, 신을 인간화했다 해서 비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런 예. 측면이 있었네요. 예. 근데 에우리피데스는 아마 세 작가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생활로 그려낸 엘렉트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의 엘렉트라가 오빠인 오레스테스와 함께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아요. 오레스테스의 입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쨌든 살해 사건에 가담을 하잖아요. 오레스테스는 사실 그 오빠라고 나오기도 하고 동생이라고도 나와요. 근데 에우리피데스의 엘렉트라에서는 동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엘렉트라가 자기 엄마가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동생을 피신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동생을 만납니다. 만나서 동생에게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당했던 일, 아이기스토스가 했던 행동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오레스테스는 아버지를 죽인 아이기스토스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어머니인데. 네. 그죠? 그런데 엘렉트라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도 살해의 대상이지만 자기 어머니가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살해해야 되는데 이때 오레스테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아이기스토스를 살해하라. 어머니의 죽음은 내가 맡겠다. 내가 어머니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일상생활에서 엄마하고 딸의 관계가 네. 정말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네, 그런 수도 있죠. 저도 우리 어머니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네. 엘렉트라의 측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선생님은 내가 엘렉트라야 라고 자신을 발견했던 순간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그런 기억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는 어머니하고 그렇게 친한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저는 그 사실 아버지가 엄마가 너무 예뻐서 그 어머니는 아주 미인인데 그 태어난 딸이 전데 제가 좀 많이 못생겼어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그렇죠. 아버지 닮아서 그래서 아마 제가 아버지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엄마를 닮았으면 예뻤을 건데 아버지를 닮아서 못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엘렉트라였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집안의 이 존속 살해의 역사 이게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아, 이 작품에서 보면 끝이 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왜냐하면 이 그 오레스테스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게 신탁에 의한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내린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신탁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엘렉트라는 그 농부하고 헤어져서 그 오레스테스의 친구인 필라테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오레스테스도 뭐 복수 여신에게 쫓기기는 하는데 죗값을 다 치르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사는 것으로 해서 비극은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집안의 비극은 끝났으나 인류에게 있어서 계속 또 다른 엘렉트라, 또 다른 오레스테스, 또 다른 아가멤논, 또 다른 클린타임네스트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심리학 용어 중에 엘렉트라 컴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가요? 그 엘렉트라 컴플렉스에 나오는 엘렉트라가 방금 저희들이 살펴본 그 엘렉트라의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보면 엘렉트라가 어머니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아가 같은 동성인 어머니를 싫어하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을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해요. 어렸을 때 저를 돌아보면 네. 저는 정말 아버지를 좋아했거든요. 애기였을 때. 그러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갔대요.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엘렉트라가. 아, 그렇습니까? 네. 좀 대립적인 의미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남아가 같은 성의 아버지를 싫어하고 이성인 어머니의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혹시 아버지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세 불안도 느낀다고 해요. 그것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엘렉트라가 현재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엘렉트라를 보면서 자꾸만 떠오른 생각이 그 신탁이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내린 어떤 그 운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신탁대로 사는 거. 심지어 신들조차도 운명대로, 운명이 지어진 대로 신탁대로 산다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공평한 것 같아요. 신도 운명을 따르잖아요. 인간도 운명을 따르잖아요. 신은 운명을 따르지 않고 인간만 따른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에게 동일한 질서, 그게 운명이라는 질서가 공유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 면에서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엘렉트라를 읽으면서 그 신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과 인간이 동일하게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선생님한테 엘렉트라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잘못된 일을 그냥 두지 말고 예, 잘못된 일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라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복수가 복수를 낳고 계속 그 복수의 고리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이걸 끊으려면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의 사함이 일어나야만 끊어지는 거잖아요. 누구 하나가 끊어내야 네. 되네요. 그죠? 그렇죠.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뭐 이에는 이, 뭐 칼에는 칼 이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으로 예,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엘렉트라를 읽으면서 엘렉트라에 대한 비판도 같이 섞여 있네요. 네. 그죠? 네. 그럼 오늘은 김미경 스님과 함께 에우리피데스의 엘렉트라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